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BN 시사경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기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7월 12일 이원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요즘에는 언론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 눈치를 보는지 편향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진실 보도가 아니라 계몽을 하려고 하는 선전대원들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길들여지기 마련이죠. 저는 길들여지기 싫습니다. 저는 자유인이며 남에 의해서 세뇌당하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기사인데요.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 오순영 박사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분의 내용을 유튜브로 올려봤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기사가 나와도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복잡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넘어가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도록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질병청 자료 분석입니다. 6월 2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2236명입니다. 또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 영구 장애자, 중증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4개월이 지났는데 15,000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 가정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발생하면 그 가정이 전부 불행하죠. 15,000 가정이 백신 부작용으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도 한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도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전쟁과 다름없는데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사건을 나는 마저도 괜찮던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무심한 생각들이고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맞는 건데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오 박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이 부작용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는 백신은 제2의 코로나라 할 만큼 피해가 큰 재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평균 4.7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통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올해 사망과 암 발생률이 급증했는데 이 급증의 원인은 뭐냐? 급증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첫째가 코로나 부작용, 두 번째는 마스크를 장기간 사용한 것. 이 두 가지가 사망률과 암 발생률의 급증을 가져왔다.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 오순영 박사의 말입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과 백혈병, 뇌출혈, 뇌경색, 심낭염, 혈액 관련 중증 질병이죠. 2019년 암 발생 환자가 146만, 2021년 153만, 작년이죠.
그런데 올해 4월 달까지 3분의 1 지났는데 올해 4월까지 104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22년 전체 환산을 해보면 300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비율로 계속 12월 달까지 가면 올해 추정치가 300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추정치를 살펴보냐 하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암 발생률이 약 2배 발생하는 정도다. 백혈병도 혈액 관련 불치병이죠. 2019년은 2만 3천, 21년은 2만 5천, 올해 4개월간은 1만 9천. 그래서 환산하면 6만, 대략 2.5배 정도입니다. 뇌출혈의 환자 발생이 9만 9천, 2019년 9만 9천, 2021년 10만, 2022년 7만, 2022년 환산 21만, 이것도 약 2.1배. 뇌경색도 대략 50만이었는데 4월 올해는 37만, 환산하면 100만, 그래서 한 2배 정도 증가했고, 심낭염, 그래서 2,700명에서 4,300명, 2,900명 급증했는데요. 이 통계 자료는 전문 의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 순환계 질병이 급증한 원인을 찾아봤는데, 암 발생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주 원인인데, 유전자 변이가 갑자기 2배 정도 늘어나려면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사건이 일어나서 대규모 방사선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흔치 않은 것인데, 근데 백신이 mRNA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유전자 백신이거든요. 유전자를 그 기법으로 만든 접종 방법인데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순환계 질병의 급증은 코로나 백신과 3년 동안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2배로 증가한 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 때문이고 마스크 착용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세포 내 스파이크 반백질을 생성시켜서 이것이 인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인체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죠.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중증 환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에는 DMF, 그 DMA라고 하는 첨가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간독성과 밤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량의 마스크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부 소각 처리를 합니다. 근데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대량 배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기 중에 이런 발암물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출이 됐겠죠. 또한 이 마스크는 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단기간 사용용으로 만들어져 왔었는데, 이것이 장기간 사용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염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면역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안 맞은 사람들보다 더 잘 걸린다는 외국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감염 재생성 지수, 그러니까 전염시킬 수 있는 지수로 0.79인데요. 이건 한 사람이 채 한 사람도 감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인원은 79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시무시한 역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토병으로 바뀌어진 그런 흔한 감기, 독감 수준의 질병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